내년 부산 입주 물량 15% 감소, 전세난 심화, 매매가 자극 우려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내년도 부산을 전망하는 기사예요. 그래서 한번 관심 가지고 보셔라 라는 차원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냥 막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돼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처음 보시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보시죠. 자, 부산 부동산 시장이 상승 흐름에 들어선 가운데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전세 시장 불안을 키우며 상승세를 더욱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급 감소와 유동성 증가 등이 맞물리면서, 자, 공급 감소는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그죠? 자, 부산의 입주 물량입니다. 24년도에 2만 가구 정도였는데 25년도 올해에는 1만 6천 가구로 줄었죠, 그죠? 내년 26년에는 1만 4천 가구로 다시 더 줄어듭니다. 27년에는 1만 6천 가구로 소폭 늘어나지만은 부산의 적정 연간 공급 물량은 최소한 제가 볼 때는 2만 가구는 나와야 돼요. 일반적으로 말씀하기로는 1만 7천에서 1만 8천 가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1만 8천이 아니라 2만 가구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3년 연속으로 1만 6천, 1만 4천, 1만 6천급으로 매우 적은 입주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입주 물량 부족이라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는, 공급 감소는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유동성 증가, 내년에 대한민국의 예산이, 정부 예산이 얼마인가 아시죠? 그죠? 정부 예산이, 727조인가 그래요. 역대급 예산입니다. 그만큼 돈을 이제 예산을 가지고 놔놓고 뭐 하겠습니까? 써야죠. 돈을 풀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역별 차이는 있겠지만 부산 전반의 가격 오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아유, 유동성 늘어나고, 공급 물량이 부족하니까는 당연히 전세가는 올라갈 거고, 전세가 오르면 부산은 매매가도 오르니까, 아유, 내년에는 매매가 오르겠네. 다들 감잡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부동산 지인에 따르면은 내년에 부산 아파트 입주 물량은 14,000가구다. 그래서 올해 16,500보다 15% 줄을 것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부산 연간 적정 입주 물량은 통상 17,000가구를 본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산의 적정 입주 물량은 2만 가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 부동산 시장이 상승 흐름에 접어든 상황에서 공급 축소는 전세 시장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미 지금 부산은 하락을 마무리하고 지금 상승으로 접어들었죠. 이미 상급지에 10억 이상한 아파트는 앞자리가 2번 바뀌었어요. 10억 하는 애들은 12억으로, 11억을 지나서 12억으로 바뀐 상황. 9억 하는 애들은 11억으로. 앞자리가 지금 2번씩 바뀌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공급 축소는, 공급이 부족하면은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전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전세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물건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고 전세 수요가 매매로 이동하면서 매매 가격을 떠받치는 구조가 강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부산 아파트 가격은 최근 해운대, 수영, 동래 등 동부 상권을 중심으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들 느끼고 계시죠? 이제는 한 7, 8억대에서도 지금 가격 상승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상급지는 이제 그러니까는 그 10억 이상 하는 그러한 애들은 이미 1차 상승은 끝났고 지금 그 다음 레벨들 7, 8억대 얘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죠. 만약에 우리 집은 안 올랐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 아파트는 7, 8억대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재건축 기대감과 금리 인하 기조, 가격 조정 이후에 반대 매수 심리, 지방 규제 완화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시장 분위기가 이미 반등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현재 부산시 값은 동부 상권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내년 입주 물량 감소는 전세 가격 상승을 거쳐 매매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라고 동아대 강정규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주 나오시죠, 강정규 교수님은. 자, 그런데 그 다음 볼 게 이거예요. 자, 지역별로 공급 편중에 따른 차별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 먼저 남구는 내년 두산 리브 제니스 오션시티 내년도 이제 1월 달부터 입주하죠. 그죠? 3,000세대. 해링턴 말에 내년 12월입니다. 2,200세대 등 대단지 입주가 몰리면서 총 6,3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강서구도 에코델타시티에 3,159가구가 입주한다고 합니다. 부산 진구에 1,200세대,
수영구에 1233개 세대가 뒤를 잇는다. 특히 남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오는 게 지금 6300세대인데 27년, 내후년에도 5400세대가 더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 2년간 남구에 들어오는 물량은 12,000세대래요. 12,000세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이처럼 입주 물량이 집중된 지역은 상승 탄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남구와 인근 지역은 공급 부담으로 가격이 보합권에 머물고 강서구 역시 시장 분위기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를 이룬다. 반면에 신규 입주가 거의 없는 해운대, 동래, 연제구 등은 공급 감소 효과가 그대로 반영돼서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반기에는 추가 규제를 할 가능성도 낮다, 적다. 그리고 수도권 공급 대책과 함께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 무주택자 지원책을 함께 내놓을 수 있다. 이것들은 전부 다 지방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는 상대적으로 호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른바 대장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몰리지만 내년에는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서울 수도권 규제로 묶인 유동 자금이 지방으로 이동할 여지가 남아있어 내년 부산 아파트 수요는 올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부동산 서베이의 이영래 씨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26년에 부산 구군별 입주 물량인데요. 전체 내년에는 14,000가구가 들어오는데, 자, 남구에 6,300개, 강서구에 3,100개. 요거 두 개만 해도 거의 만가구예요. 그죠? 만가구. 진구에 1,200개, 수영에 1,200개. 요거는 어딥니까? 수영은. 예. 그, 드파인 광안이죠. 드파인 광안이 내년 6월달 입주니까, 그게 거의 1,200세대급이잖아요. 그죠? 예. 걔예요, 걔. 여기 들어온 게. 연제구에 500개. 이게 다예요. 그러면은 여기 기사대로 해운대 동래에는 제로예요. 입주 물량이 제로입니다. 그러면은 기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남구하고 강서구는 입주 물량 때문에 당연히 입주 물량이 들어오면은 전세가는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세가가 약하기 때문에 매매가의 상승에도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다만 반면 그렇지 않은 해운대 동래 쪽에서는 입주 물량이 제로니까 전세값은 더욱더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고 매매가도 그에 자극받아서 더 강하게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망기사죠. 전망기사. 예. 26년 부산 아파트 시장은 공급 부족에서 기인한 전세가 상승, 전세가 상승에서 기인한 매매가 상승으로 지금 전망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 공급 물량 같은 경우에는 남구하고 뭐 에코델타에 집중돼 있고 해운대 동래는 신축 입주가 없다 뭐 다 아는 내용이고요. 예. 그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하고 내후년에서 12,0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예. 입주 물량이 들어오는 그 기간 동안에는 주춤거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입주장이 끝나고 나면은 내후년에 그 DIL 그 27년 4월 달이죠. 그죠? 27년 4월 달에 들어오는 약 4,500세대급의 DIL 입주량만 딱 끝나고 나면은, 남구는 아마 다시 또 비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비축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입주장이 마무리되는데 한 석 달 정도, 길게는 6개월까지 보는데, 그렇다면은 27년도 가을 정도가 된다면은, 남구는 이제 다시 또, 주변에 개선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비상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거죠. 남구에 지금 들어오는 그 우아모션시티나 해링턴 마레나 DIL, 이거 전부 다 보면은 천재산 주변에 해가지고 뺑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주거 인프라가 바뀌고 생활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규모 입주장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입주장 시점에는 주춤거리지만은 끝나고 나면은 다시금 자기의 그 에너지를 발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뭐 유동성도 증가하고 있고 내년에 또 금리도 한국의 기준금리도 인하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죠? 그리고 뭐 공급 물량이 부족하고 아니 그러면은 부산의 아파트 값은 이제 떨어질 이유는 전혀 없는 거야. 그냥 오르기만 하는 거야.
그냥 올랐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겠죠,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리스크는 없을까? 과연 리스크는 없을까? 예. 공급 부족이 지금 이렇게 확전된 상황에서 그 리스크 요인을 한다면은 저는 금리 요인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출 금리가 현재는 지금 거의 얼마입니까? 지금 대출 금리가 4% 후반이죠, 그죠? 거의 5%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거의 5%입니다. 예. 어, 앞에서 보시면은 시장 지표에서 금리 잠깐 보여드릴게요. 회사채, 국고채, 회사채. 예. 지금 회사채 금리 얘가 그 한국은행, 은행의 그 은행 금융채, 무보증 금융채 AAA, 트리플 A하고 그 거의 비슷합니다. 금리가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얘가 3.47%다. 거의 3.5%로 보시면 되는데 무슨 말인가면은 얘가 은행의 조달금리예요. 은행의 조달금리. 그러면 은행은 여기에다가 자기들 마진을 붙여서 대출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최소한 지금 현재의 대출금리는 예, 무조건 4.5% 이상이다 보셔야 돼요. 여기 1% 이상은 붙이거든요. 통상적으로 1.2% 정도를 더 붙이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대출금리는 한 4.7%. 그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라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만약에라도 대출금리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5.5%를 넘어서고 6%를 넘어선 상황이 온다면은, 예, 하락입니다. 하락으로 갑니다. 상승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그 모든 지표들이 유동성이라든지 공급 물량이라든지 모든 지표들이 지금 상승을 가리키고 있는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있다면은 예, 금리 요인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 이런 상황이에요. 보시죠. 13년 만에 7% 넘은 가계대출 금리, 레고랜드 사태, 온 나라가 돈 몇 개고 이게 언제 기사인 줄 아십니까? 이게 2022년 10월달 기사예요. 2022년 10월달에 예,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예, 6%를 넘어 6.5%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때가 예, 단기간 내에 전국의 모든 아파트 가격이 30%가 폭락했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정말 단기간 내에 거래가 뚝 끊긴 거래 절벽 상황 속에서 전국의 아파트들이 30% 이상이 폭락했던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만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신용대출과 전세대출 최고금리도 7% 중반대 육박했다. 그럼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6.5% 정도에다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보시면은 자, 요거거든요. 주담대 고정금리의 지표로 쓰이는 금융채 AAA 5년물은 예, 요게 지금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에요. 기준인데 요거는 지금 2022년 10월 달에 10월 28일에 5%를 넘어섰습니다. 5%. 예. 이 애들이 은행의 조달금리인데 은행의 조달금리가 5%를 넘어섰다는 이야기는 예, 대출금리는 당연히 6% 중반까지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시기에 예, 전국의 집값이 아파트 값이 30%가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서 자, 지금은 예, 은행채 그 AAA 5년물의 금리가 어느 정도인가? 예, 한 3.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 금리는 예, 한 4.7% 정도 보시면 되는데 3.5% 얘가 만약에 4.5%까지 밀려 올라간다면은 예, 대출 금리는 거의 5% 후반을 가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하락이 나온다. 좀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알 수가 있는가? 모르죠.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현재 알 수 있는 것은, 예, 이렇게 입주 물량이 감소합니다.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 내후년까지, 예, 3년 연속으로 입주 물량이 감소합니다. 이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알고 있는 사실. 그런데, 예, 대출금리가 뭐 6%로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전에 겪어봤으니까. 2022년도에 레고랜드를 겪어봤으니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사실이에요. 가능할 수도 있지만은
현재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그럼 결론이 뭔가? 그러면 집 사지 말란 말이야. 예, 그 말이 아니고, 예, 그 말이 아니고, 예. 모두가 장밋빛 미래를 꿈꿀 때, 예, 그 반대편에서 커지고 있는 리스크, 거기에도 한 번쯤 눈길을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확실하지 않은 미래의 리스크 때문에 상승장에서 소외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게 상승장에 소외되지 마시고, 지금은 충분히 상승장을 즐기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예,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충분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예. 무리한 연끌은 제발 하지 마시라고. 무리한 연끌은 제발 하지 마시라고요. 인생이 항상 계획대로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예.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다 알고 있는데, 어디서 무언가 시스템 리스크가 안 터진다고 그건 누가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무리한 연끌은 하지 마시라. 하지 마시라. 모두가 한 방향을 보고 달려갈 때 조용히 반대편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결론입니다. 자, 내년, 내후년, 예, 이 기사대로, 예, 전세난이 심화되고 매매가 자극을 해서 상승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매우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불글지 모르는 그러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겠다. 그 현재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진원지는 요즘에 이야기가 한참 나오고 있는 그 AI 버블론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시장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거는 뭐 현실적인 게 아니니까, 예, 한 번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상승장에서 소외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상승장에서 소외될 필요는 없고 지금 집을 사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충분히 그러한 그 시스템 리스크가 있을 가능성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예, 거기에 배팅을 하시는 것이 지금은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